기자 수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가지 키워드로 매주 시사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SGBS 기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라디오. 여기는 기자 수첩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이 박물관이 있는데요. 바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줄여서 국중박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최근 K-팝 데몬헌터스를 비롯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관광 명소가 된 것인데요. 오늘 우리 라디오는 전통문화의 중심지에서 한국의 랜드마크가 되어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일본의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인수한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시초였는데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국립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경복궁 안에 자리했었습니다. 한국전쟁을 거치고 덕수궁으로 위치가 옮겨졌다가 70년대에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됐는데요. 80년대에는 박물관이 조선총독부 건물로 잠시 이전됐으나 김영삼 정부에서 총독부 철거를 추진하게 되자 보금자리를 새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정해진 장소가 바로 현재의 용산부지였는데요. 2005년 10월 28일 용산 이전 작업이 모두 끝나며 비로소 우리가 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하게 됐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박물관 이용률이 12%에 그칠 정도로 박물관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의 마케팅 전략과 K-팝 데몬헌터스의 흥행이 맞물리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수가 개관 이래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한 것인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 5번째, 아시아에선 제일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한류 콘텐츠를 접한 팬들이 우리 문화의 뿌리를 보고 싶은 마음에 박물관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 박물관이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는 탓에 개관하자마자 오픈런을 하지 않으면 관람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젊은 층의 방문율이 올라가자 박물관 측도 그들을 겨냥한 각종 콘텐츠를 개발했는데요. 특히 뮤지엄과 굿즈를 합쳐 뮤츠라고 불리는 기념품들이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유물의 디자인을 입힌 생활용품들에 자꾸만 시선이 가게 되는데요. 캐대언에 나오는 캐릭터를 접목시키는가 하면 한국 시리즈 기간에 맞춰 야구팀 굿즈를 제작하는 모습도 보이죠. 옛 유산과 최신 트렌드에 좋아하는 뮤츠 흥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뮤츠 매출액이 300억 원을 넘어 작년 매출보다 40%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SNS상에서 일명 국중박 분장대회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참가자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로 변장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재미를 줬기 때문입니다. 금관이나 불상, 도자기 등으로 완벽히 분장한 사람들은 마치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보는 것 같은 충격을 선사했죠. 많은 이들의 뜨거운 성원을 입은 박물관 측은 앞으로도 이 대회를 계속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우승한 금기거리 팀에 이어 내년에는 또 어떤 획기적인 분장이 1등을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집니다.
기념품이나 이벤트도 좋지만 박물관은 결국 얼마나 가치 있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유물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단연 반가사유상입니다. 해당 작품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걸치고 한쪽 뺨에 손가락을 댄 석가모니의 모습을 삼국시대 당시에 표현한 것인데요. 사유의 방으로 불리는 전시관에 들어가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 불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가사유상 말고도 주먹도끼, 신라금관, 고려청자 등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박물관을 항상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만 개최되는 특별전도 국립중앙박물관을 즐길 수 있는 요소인데요. 더구나 올해는 용산에서 개관한 지 20주년을 맞는 해라 더 의미 있는 특별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20년의 이야기 유물과 사람이라는 전시회가 다음 달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해당 전시에서는 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과 그 유물을 연구하거나 해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유물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관람객들 앞에 선보이기까지 어떤 숨은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조명하는 뜻깊은 행사이죠. 이 외에도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손기정 선수 특별전과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 중인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박물관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건 분명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정작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박물관이 무료로 운영되는 탓에 경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유물을 보관할 창고와 미술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죠. 박물관 안에 식당이나 카페 같은 편의시설도 적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관람객들이 급증하면서 크게 부각됐습니다. 늘어난 손님 숫자에 맞게 인력과 예산도 늘어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의 박물관 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이죠.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유홍준 관장은 지난 국정감사 자리에서 입장료 유료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국립박물관이 무료인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은 2,500원, 이탈리아의 박물관들은 2만 원이 넘는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면 관람객 수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입장료를 걷는 행위는 관람의 문턱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관람의 질을 올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이 그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를 갖추려면 관람객 모두가 약간의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수첩. 지금까지 제작 이승민, 기술 김민석, 진행의 한혜빈이었습니다. SGBS. 여기는 여러분의 서강 방송입니다. 지